죽는 날까지 개고생하다가 남편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나 돼지처럼 꾸역꾸역 처먹다가 죽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빛 좋은 개 살구는 혹시 우리 부부? 40년 만에 빛 좋은 개 살구 박살을 내다.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에 노랗게 익은 살구의 맛은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반대로 게살구는 살구보다 일찍 열리고 색깔도 선명하고 먹음직스러워서 호기심에 먹어보면 새콤달콤하기는커녕 흠털털하니 맛이 없어요. 옛날 먹었던 기억에 한 입 덥석 물어서 먹어보면 입맛이 싹 달아나죠.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게살구라고 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빛 좋은 게살구의 삶을 살아가는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그럴듯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오장육부를 다 꺼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삶은 누군가는 희생의 삶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지인분하고 살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툭 던지는 말이 빛 좋은 게살구는 우리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까지의 삶이 먹음직스러운 게살구처럼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깨 털듯이 털어놓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의 삶은 이런 것이다. 남편은 장로님, 아내는 권사님. 서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네요. 부부는 교인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며 한마디로 권사님과 장로님은 게살구처럼 포장을 하면서 70세가 되도록 살아왔다고 합니다. 즉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삶은 가식적으로 가득 차고 가면을 수시로 벗었다 썼다 하는 삶이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의 흉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입 짧은 남자가 제일 꼴보기 싫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40년을 넘게 뒷바라지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도 70세가 되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네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편은 태생이 입이 짧다고 하면서 아내보다 편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얄밉다고 하네요. 반찬은 즉석에서 만들어서 상에 올리고 그 다음에 밥상에 올려놓으면 그 반찬에 젓가락이 가지도 않고 입맛에 맞는 반찬이 있으면 맛있다고 쩝쩝대면서 그것만 먹고 입도 타는 여자처럼 먹고 싶은 것이 왜 이리 많은지 시장 가서 살아있는 게 좀 사다가 무치라고 해서 사다가 해주면 맛이 없다는 둥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금방 해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즉석 밥을 좋아해요. 삼시세끼 밥을 챙겨주니 가끔씩 외식을 하면 편할 텐데 외식은 지저분하다고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1급 참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가 되는 게 결혼 초부터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하는데 그 당시 바로 잡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신혼 초에는 입이 짧아서 정성을 들여서 대접을 한 것이 뒤늦게까지 개고생할 줄을 누가 알았냐고 하면서 고생을 사서 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 젊은 남편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 초반에 확실하게 잡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개고생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입이 짧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를 아내가 박살을 냈습니다. 여러분, 박살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죠. 겁낼 것도 없고 반란을 일으켜서 3일마다 싸움을 하는 부부예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젓가락으로 반찬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저를 확 내리치고 투정을 부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확 돌아가면서 말문이 터지면서 천사의 입에서 악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3개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태산같이 쌓여 있으니 한마디로 미친년 날뛰듯이 남편한테 대들면서 멱살을 잡고 너만 사람 입이냐, 나는 돼지 입이라서 네가 처먹다 남은 거 쓰레기나 먹어치우는 쓰레기통이냐고, 너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네가 갖다가 먹지 왜 나를 시키냐고 그랬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5kg 물을 떠다 먹었다. 그때 내 심정을 아냐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짐승이나 하는 행동이지. 싸움이 끝나고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니 가슴이 시원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랍니다. 항상 가슴에 큰 돌덩어리가 짓누르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 병을 싸우고 나서 치료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슴에 담아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남편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당신 미쳐서 악마하고 싸웠냐고 묻길래 그렇다. 내 아내 악마를 40년 동안 키웠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폭발을 한 것이다. 그때서부터 남편이 반찬 투정을 부리면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입맛에 맞게 해서 처먹든가 사서 먹든가 하라고 보란듯이 말대꾸를 하고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면에 내 몸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이제는 맞짱을 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당히 싸우면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말싸움을 합니다. 그 결과 40년이 넘도록 음식 타박을 하는 남편의 버릇을 70세가 되어서 확 뜯어 고쳤어요. 그날 그렇게 퍼붓지를 않았으면 죽는 날까지 개고생하다가 남편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나 돼지처럼 꾸역꾸역 처먹다가 죽는 것인데 그 결과 가슴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마음이 새털처럼 가볍다고 합니다. 빚 좋은 개살구의 내막은 이중 생활이다. 부부의 안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지고 짓밟히고 상처투성이고 쓰리고 아파도 말도 못하고 배고픈 악마가 울부짖고 천둥 번개가 수시로 치고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한마디로 보랏빛 같은 인생 길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의 삶을 살아온 길은 내 몸의 장기들은 서로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화산이 폭발을 하니 내 몸은 누군가하고 끊임없이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 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푸는 사람은 행복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빚 좋은 개살구처럼 살아가려고 가면을 수시로 벗었다 썼다 하는 삶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